응. 진짜 6시 전에 끝나요? 왜? 아, 근데 원래 전 시간 내용 복습하거나 이런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그게 없으니까. 자, 이제 그 밑에 생태계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렇게 얘를 얘가 먹고 얘를 얘가 먹고 얘를 얘가 먹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된 걸 먹이 사슬이라고 해. 그런데 얘도 먹고 얘도 먹고 얘를 얘가 먹고 얘는 얘한테도 먹히고 이렇게 얽혀 있는 걸 뭐라고 해? 먹이 그물이라고 하지. 자, 이쪽 생태계랑 이쪽 생태계랑 어디가 더 건강한 생태계지? 오른쪽이 더 건강한 생태계죠. 자, 그래서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생태 뭐라고 해? 피라미드라고 하지. 생태 피라미드. 보통 제일 밑에 뭐가 들어가?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 이렇게 되지. 근데 피라미드를 그렸을 때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지잖아. 뭐가? 개체 수. 그러니까 개체 수가 많을수록 하등 생물이고 적을수록 고등 생물이야.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누가 더 고등 생물이니? 여자가 더 고등 생물이야. 왜? 개체 수가 여자가 적잖아. 남자하고 여자하고가 105대 100으로 여자가 적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적대니까. 그 다음에 에너지의 총량 위로 올라갈수록 적어. 왜 적으냐면 야, 생산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모두 1차 소비자한테 가니? 얘네가 호흡을 하면서 열 에너지가 발산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일부가 쓰고 일부가 넘어가기 때문에 2차 소비자는 얘보다 적어. 그리고 얘도 또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가 발산해. 그러니까 조금씩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돼? 줄어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잖아요? 그럼 얘는 50이고요. 얘는 30이고요. 얘는 20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에너지 효율이라고 있어.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계산하게? 전 단계가 갖고 있는 에너지분의 현 단계가 갖고 있는 에너지 곱하기 100. 이게 에너지 효율이야. 그럼 얘는 에너지 효율이 얼마일까? 생산자는 에너지 효율을 못 구해. 왜? 이 전 단계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얘 에너지 효율 얼마야? 50%지? 전 단계분의 현 단계니까. 얘 에너지 효율 얼마야? 60%. 그렇지. 50분의 30 곱하기 100이니까 60%지? 얘 에너지 효율 얼마니? 30분의 20 곱하기 100이니까 66.6%지? 올라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어떠니? 증가하지. 에너지 양은 줄어드는데 에너지 효율은 어떻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그렸을 때 무조건 피라미드가 이런 모양만 나오는 건 아니야.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가 생산자, 여기가 최종 소비자가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는 경우도 있어.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는 게 바로 뭐야? 에너지 효율. 그 다음에 한 마리당 몸의 크기. 올라갈수록 커지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서식지, 범위 이런 것들은 올라갈수록 커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먹이사슬을 통해서 물질은 순환을 하지만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는 순환이라는 말을 안 쓰고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요. 답을 씁니다. 첫 번째가 먹이, 사슬. 두 번째가 먹이, 그물. 에너지의 흐름. 생태계의 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따라 어느 단계로 이동을 해요? 그치. 야, 이렇게 상위 단계로 이동을 해. 근데 100% 이동하니 손실되고 나머지가 이동하니. 그치. 그때 열 에너지 등으로 손실되지. 그래서 각 단계에서 생명활동을 하고 유지하는 데 쓰이거나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남은 것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뭐한다? 봐봐. 에너지의 양은 올라갈수록 감소한다. 됐죠? 하지만 에너지 효율은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무엇은 순환하지만
물질은 순환하지만 오른쪽에 사이드 체크포인트. 물질은 순환하지만 뭐는 순환하지 않는다?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 그래서 에너지의 순환이라는 말을 안 쓰고 생태계에서는 에너지의 흐름만 존재한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 다음 단언컨대 5분 안에 끝납니다. 자, 안정된 생태계에서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 양을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쌓아 올린 것을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고 무슨 모양으로 나타난다? 피라미드 모양으로 나타난다. 또는 삼각형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 생태계 평형. 평형 2번 쓰세요. 생태계 평형. 밑에 생태계 평형. 근데 얘는 먹고 먹히는 관계야. 요거를 피식 포식 관계라고 해. 먹고 먹히는 관계. 야, 먹고 먹히는 관계. 요거를 자, 먹는 거를 포식이라고 하지. 먹히는 거를 피식이라고 하지. 이거를 포식 피식 관계라고 해. 그러니까 괄호 안에다가 포식 피식 또는 피식 포식 상관없죠.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의 회복. 별 얘기 아니고요. 여기 한번 봅시다. 어느 날 생태계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여기 밑에가 생산자니까 풀 뜯어먹는 이게 토끼고 이게 늑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어느 날 일시적으로 토끼의 양이 늘어난 거야. 왜? 토끼 번식 개 잘하잖아. 선생님 군대에 있을 때 키워봤거든. 쫄병 때 2마리였어. 제대할 때 52마리였어. 진짜 번식 잘해. 불과 그 몇십 개월 사이에, 20 몇 개월 사이에. 자, 어쨌든 토끼가 어느 날 늘었어. 그럼 풀이 없어지겠지. 그럼 토끼를 잡아먹는 늑대도 증가하겠네? 근데 그러다 보면 풀이 없어지면 또 토끼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토끼가 줄어들면 풀은 다시 어떻게 돼? 늘어나. 그럼 토끼가 줄어들면 다시 늑대도 어떻게 돼? 줄어들어. 그래서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 안 가? 간다니까. 이거를 생태계 평형이라고 한다. 별거 아니죠? 생태계의 평형을 깨는 요인. 그러니까 네모칸 안에는 요거 참고. 그리지 말고 지금. 이거 어떻게 그래요? 생태계의 평형을 깨는 요인. 첫 번째 원인이 서식지 파괴야. 그래서 자연적 재해가 있어. 자연재해. 자, 서식지 파괴하는 주 원인. 첫 번째 자연적 원인. 뭐지? 홍수가 난다거나 산불이 난다거나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화산활동이 일어난다거나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하는지 아는 거죠. 뭐 자연적으로 보는. 두 번째는 인위적 원인이 있죠. 이거 인간 활동 때문에. 뭐 농사 지면서 뭐 숲을 없앤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거기에 답. 생물의 서식지가 뭐하여? 감소하여. 다양성이 감소한다. 괄호 2개에다가 뭐 산불은 써져 있으니까 홍수나 지진, 뭐 화산 이런 거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인간 활동에 의한 생태계 불균형 뭐 됐고요. 그다음 생태계 평형 유지를 위한 노력. 보호해야 할 생물을 멸종 위기에 있는 거를 예로 지정을 하지. 그걸 뭐라고 해? 천연기념물. 그 다음에 어떤 자연계가 있는데 여기 고속도로가 났어 얘들아. 고속도로가 뻥 뚫렸어. 그럼 얘랑 여기랑 단절됐잖아. 이 단절된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로 싹 만들어주지 인간이. 그걸 뭐라고 하지? 생태통로. 선생님 운전하고 가다가 봤어. 고속도로에 쉿 동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 너네 안 봤나? 육교처럼 생겼는데 저기 높은데 사람이 지나가나? 봤더니 생태통로야. 그러니까 빵빵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보호해야 할 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 천연기념물로. 그게 1번의 답이고요. 2번에 하천 복원 사업을 할 때 모 대신 나무나 풀, 돌 이런 것들을 사용하되 콘크리트. 그치? 콘크리트 대신.
3번에 도로로 인해 분리된 서식지를 연결하는 바로 생태 통로를 설치한다. 그다음에 도시가 유난히 뜨거워지는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지? 그치,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해 도시의 건물 옥상에다가 공원 같은 거 만들게 하지. 드라마에 많이 나오지. 응? 직장인들이 막 옥상에 모여가지고 옥상 정원에 모여가지고 상사 막 까고 막 커피 마시면서 거기서 썸 타고. 안 보냐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률, 뻔한 내용이죠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도를 마무리합니다.